자, 볼게. 자, 오늘 할 건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향 이런 얘기 했다, 그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하고 했던 거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생물의 진화하고 자연 선택을 배웠다, 그지? 그러니까 자연 선택을 받는다라는 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 진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생존이야. 마찬가지야. 생물이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사실은 뭐와 연관이 있다? 생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다양성이. 작게는요, 유전자 다양성이 있죠. 그 다음 크게는 어디까지 있는 거야?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있는 겁니다. 먼저 유전적 다양성이 뭐냐? 우리 앞에서 뭐 3년기 조합도 배웠고 코돈도 배우고 했다, 그지? 사람마다 형질이 다른 이유가 다윈은 몰랐지만 뭐 때문이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종이 다르면 사실은 유전자까지 갈 것도 없지. 그냥 종이 다르니까 다른 거고, 그지? 근데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양이나 형태나 다 다르지. 이것 때문이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유전적, 그러니까 유전 정보, DNA 속에 들어있는 염기 서열에 앉아라. 보이나? 카메라 때문에 괜찮나?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뭐다? 유전 정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래서 이 유전적 다양성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동일한 종,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서 형태가 다른 이유가 바로 뭐다?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들이 모여가지고 살 텐데, 그러면 또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종 다양성이 생길 수 있죠. 말 그대로 사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등등 많다, 그지? 그런 종 다양성. 그리고요, 제일 큰 개념은 이런 종 다양성이나 유전적 다양성이 큰 무리를 이뤄서 어디에 삽니까? 서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해서 산다, 그지? 환경을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태계 다양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하나하나 보자. 여기 이제 유전적 다양성 나오잖아요. 줄 거 주세요. 같은 생물 종이라도.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자체가 뭡니까? 같은 생물 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뭐라고요? 같은 생물 종인데 서로 다른 뭘 가지고 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유전 정보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하나?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와 좀 관련이 있죠? 변이하고 관련이 있죠. 변이. 개체 변이. 같은 종인데 껍데기 색깔도 다르고 부리 모양도 다른 이유가 뭐였지? 변이였잖아. 근데 다윈은 그 변이의 원인을 설명을 못했는데 그 변이의 원인이 뭐라는 거지?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라는 거지. 그리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질이 변인데, 자, 형질을 결정하는 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완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지. 뭐 주름지고, 뭐 주름진 거는 뭐 라지냐, 라지 알이냐, 뭐 스몰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그런 경우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많을 수가 없죠. 주름지거나 둥근 거라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사람은 그렇지 않지. 키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사실은 거기다가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져 버리잖아.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 할수록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경우의 수가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다? 변이 역시나 뭐하다? 다양하다. 내가 지난 시간에 자연 선택을 받기에는 다양한 게 좋다고 했어? 단조로운 게 좋다고 했어? 다양한 게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유전적 다양성도 뭐 할수록 높을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나오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어차피 환경은 변하는 건데 뭐 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을 잘 한다. 결국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뭐 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정다양성 볼까요? 자, 정다양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정한 범위를 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일정한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 범위를 한정적으로 지어놓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 종의 수와 그 생물 종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다양성이 높다라는 건 특정한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종이 살고 있으면 종다양성이 높은 거겠죠. 한 개 또는 두 개의 종만 만약에 생존해 있다면 종다양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 종이 수도 많아야 되고요. 생물 종의 수도 많아야 되고, 이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줄 꼭 치세요. 고르게 분포해야 된다. 고르게 분포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균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잖아. 단순히 생물 종이 많을수록, 물론 많으면 다양한 거 맞습니다. 근데 뭐까지 수반되어져야 된다? 비율이 균등한 것까지 수반되어져야만 뭐 할 수 있다?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역시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종다양성 역시나 뭐다?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뭐다? 자연 선택을 받기가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을 받기 좋다는 개념보다 어떤 건 자연 선택을 못 받더라도 또 어떤 건 자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생태계가 안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 자, 특정한 지역 안에 이제 나무들이 쭉 있죠. 그죠? 보면 가 지역은 나무 종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죠? 나 지역도 똑같이 A, B, C, D 네 가지가 있다. 그지? 그러면 섣불리 판단하면 종다양성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종다양성을 내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지? 뭐였어? 종의 개수도 많아야 되지만 균등해야 한다고 했지? 균등하지 않지? A가 좀 더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그지? 사실상 얘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존재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양이 작다. 그지? 그럼 이거는 뭐야? 고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물론 진짜 A만 있는 것보단 고르겠지. 하지만 나 지역은 똑같이 네 종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균등하다. 그죠? 균등하지? 그러니까 뭐야? 바로 이런 경우에는 나 지역이 뭐하다? 좀 더 종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직접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됐니? 자, 마지막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이 생태계 다양성 줄 거세요. 서식지. 이 서식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앞에서 배웠던 유전적 다양성이 보존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있어야 되지. 그럼 뭐가 뒷받침돼야 되노? 종다양성이 뒷받침이 돼야 돼. 그러면 종다양성이 뒷받침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 종류의 생명체들이 생존을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여러 종류의 생명체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체들의 입맛에 맞는 뭐가 필요한 거야? 서식지가 필요한 거야. 만약에 서식지가 한 종류밖에 없다면 사실은 거기에 살 수 있는 생물 종은 한정적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야? 생태계 다양성이나 유전적 다양성이나 종 다양성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야. 세 개 다가 만족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생물들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죠. 서식지 다양한 정도인데 사실 우리 서식지 그럼 딱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하면 뭐하고 뭐지? 대륙과 해양. 제일 쉬운 거. 쉽게 얘기해서 육지냐 아니면 뭐냐? 바다냐 이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그 두 개를 뭐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여기 있는 갯벌이나 습지 같은 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갯벌이나 습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밀물과 썰물일 때 어떨 때는 바다고 어떨 때는 갯벌이잖아. 어떨 때는 육지고 어떨 때는 바다잖아. 습지 어때? 습지라는 건 말 그대로 습기가 많은 육지야. 어때? 육상생물과 바다생물을 좀 완충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갯벌이나 습지가 뭐다? 생태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다? 이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서 환경이 다 다르겠지. 또 뭐야? 위도에 따라 다를 거고 계절 따라 다를 거고 수증기 양에 따라 다 다르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할 수 있는 거야? 생물 종들이 서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지.
결론은 뭐다? 생태계가 다양해야 뭐 할 수 있다? 바로 직전에 배웠던 생물 종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건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겁니다.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왜냐? 이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야 뭐가 안정적이냐면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든.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배웠던 세 가지가 뭐 해야 된다? 다 다양성이 안정적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서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내용이. 되겠습니까? 자, 문제 풀어볼까요? 열 문제 있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가나다가 나타나는 생물의 다양성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라고 했다, 그지? 지금 보니까 요거는 같은 종 내에서 껍데기 색깔이 다른 거다, 그지? 이게 뭡니까? 요게 유전적 다양성이죠. 유전적 다양성. 얘는 뭡니까? 여러 가지 종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얘는 종 다양성. 이런 여러 가지 종들이 여러 가지 생태계에 살고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생태계의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2번. 기억. 터키 달팽이 껍데기 무늬가 개체마다 다른 건 종은 같지만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니까 어디로 연결되시면 되죠? 다로. 자, 생태계의 종류에는 습지도 있고 사막도 있고 등등 서식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 가에 해당하는 생태계 다양성. 열대우림이 사막보다 더 많은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럼 왜 그렇죠? 열대우림이 비도 많이 오고 또 기온도 높고 하니까 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종의 수가 다양하다. 즉, 종 다양성이 더 잘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베리아 벌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종이 살 수가 없죠. 3번 한번 볼까요?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 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자, 1번. 종 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동일하다. 방금 얘기했잖아. 시베리아 벌판하고 열대우림에 같은 종류의 종이 살 수가 없다고. 왜?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죠. 2번.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이거 무슨 다양성입니까? 종 다양성이죠.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한 종류의 형질, 한 종류의 특성만 가지고 있다면 환경이 버려버리면 전멸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변이가 높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하다? 자연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멸종될 위험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서로 연관관계가 억수로 많지? 없지 않지? 틀렸습니다. 답은 XXOX. 4번. 같은 종의 생물에서 하나의 형질에 대한 뭐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야?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가지인 것보다는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가 되면 될수록 다양하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유전자. 종 다양성은 생물의 종의 수가 뭐할수록 많을수록 각 종의 분포 비율은 뭐할수록 그랬지? 내가 아까 균등할수록 그랬지?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번. 여러 생물 종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이다. 맞죠? 왜냐하면 그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미안. 여러 생물 종에서 그랬다. 잘못 봤다. 여기 뭐라고 돼 있노? 여러 생물 종이지? 아니지? 유전적 다양성에서 뭐라고 하시 쌤이? 같은 종 내에서. X입니다. 2번.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당연히 나타나는 형질도 다양하겠지? 뭐하다? 변이가 다양하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양성이 높으면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 하죠. 멸종 잘 안 하죠.
틀렸습니다. 6번. 생물종이 뭐 할수록 많을수록 같은 종의 각종의 분포 비율이 뭐 할수록 균등할수록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지금 그림 보면은 가 지역과 나 지역에 이거 딱 봐도 종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 보면 종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근데 봐봐, 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에 비해서 좀 더 분포 비율이 균등하죠. 문제에서 옳은 거 골라봐라.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 종의 수는 몇 가지? 4가지로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 A의 분포 비율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라고 했는데요. A의 분포 비율은 지금 총 몇 개죠? 12개, 15개니까 가에서 A의 분포 비율은 15개 중에 4개가 되고요. 맞나? 근데 여기 가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의 분포 비율은 똑같이 15개 중에서 10개고 이게 나의 A의 분포 비율이지? 누가 높습니까? 나가 더 높죠. 그러면 니은의 A의 분포 비율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 맞죠? 왜? 나에서 높으니까. 근데 아까 어디가 더 균등하다고 했어? 가가 더 균등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종 다양성이 높다. 더 뭐야?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도 뭐 한다? 맞는 말 해서 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8번 볼까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전적 다양성이다. 기억.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의 집단이 되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자연 선택을 받으면 우수하고 자연 선택을 못 받으면 우수하지 않다. 틀렸다고 했지? 우성, 열성도 마찬가지지. 우성은 우수하고 열성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틀린 말이지? 마찬가지야.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종 내에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것들이 많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 이 얘기 맞네. 같은 종이라도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가 뭐다? 유전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아 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왜? 다양하니까. 맞는 말이죠.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4번이 답이네. 니은. 9번. 강수량 많아. 기온이 높아.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열대우림 이야기하는 거죠. 열대우림이 뭐 하기 좋죠? 여러 가지 생물 종들이 살기 좋으니까 종 다양성이 높다. 얘기했었지? 답 몇 번? 5번. 되지? 10번 볼까요? 자, 이 그림만 딱 봤을 때 무슨 그림이야, 이거?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도 이야기하고 싶죠. 1번.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매우 높다. 틀렸습니다.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맞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그렇죠. 생태계 서식지가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 종들이 살 수가 있죠. 종 다양성은 없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건 결국 이거잖아. 유전적 다양성이 뭔지 배웠어. 종 다양성이 뭔지도 배웠어. 생태계 다양성이 뭔지도 배웠어. 결론은 하나였지. 뭐 해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그럼 다양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 자연 선택을 받기가 좋다. 그러니까 특정한 게 받기가 좋다기보다는 하여튼 누군가는 받을 거 아니야. 다양하니까 다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결국 뭐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었어.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을 우리는 보존을 해야 되잖아. 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배울 게 이거야. 생물 다양성이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거야. 아까 다양성이 높아져야지 안정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위기가 왔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 다양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물론 이유는 많아. 어쨌건
현재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빠르게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에 있는 생명체들이 많은 거지, 생물 종들이 실제로. 그러면 그 위기가 결국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생물 종 다양성이 떨어질 거고, 그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지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왼쪽 그림은 오른쪽에 비해서 종 다양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오른쪽 그림 어떻습니까? 왼쪽 그림에 비해서 종 다양성이 높은 그림인 거지. 볼까요? 왜 이게 안정적이고 이게 불안정적인지?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배우는데 이걸 생산자, 1차 소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소멸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풀의 양이 늘어나겠지. 맞나? 그것도 문제가 돼. 근데 얘가 멸종되면 얘 먹을 게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멸종되는 거야. 얘가 멸종되면 고민할 거 없이 얘도 뭐 하는 거야? 멸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깨지는 거야, 결국. 원인이 뭔 거야? 다양하지 못한 거지. 왜 돼지가 메뚜기만 먹고 사냐 이거야. 맞네? 야, 우리 밥 없으면 빵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인 거야. 이거는.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오리가 없어진다고 할까요?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원래 수리부엉이가 오리를 먹었잖아. 근데 수리부엉이는 오리만 먹는 게 아니고 생쥐도 먹고 돼지도 먹고 참새도 먹지. 그러면 4개 중에 1개 정도 없어지는 건 무리 없이 생존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불안정적인 거고, 얘는 생태계가 굉장히 뭐 한 거야? 안정적이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리고요, 이 생태계를 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냐면, 자, 봐봐. 이제 생물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생물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될 거고, 생태계 유지되려면 생물 종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양성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볼까? 의복은 사실은 요새는 의복 이런 거 잘 쓰진 않지. 우리가 입는 옷들은 전부 다 합성 섬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을 합성이 되는 건데, 어쨌건 옛날에 이렇게 썼다는 거. 식량은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이거. 물론 뭐 수입도 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하고요. 뭐 바나나 등등 식재료로 이용된다. 이런 걸 우리가 직접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맞지? 직접적 이용 맞잖아. 직접 먹잖아, 사과를. 나무, 풀 등의 주택의 재료. 사실 우리가 지금은 콘크리트 집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뭐 초가집 이런 거 많이 지었잖아. 의약품은 아직도 많이 쓰이죠. 주목에서 나오는 항암제 원료라든지. 이거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했지. 얘가 없었으면 아마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푸른 곰팡이에서 유명한 항생제인 페니실린 얻어낸다든지.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을 얻는다. 이 살리실산이 너희들 그거 있지? 파스 있지? 파스의 주 원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파스는 아닌데 살리실산을 이용해서 파스도 만들어내고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진통제도 만들어내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유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병충해에 저항성 있는 유전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 뭐 등등. 그리고 사실은 뭐 나무 그늘 같은 게 있으면 사회적으로 또는 뭐 휴게 공간을 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생물 자원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아까부터 쌤이 계속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위기가 오느냐? 봐봐. 생물성의 감소 원인입니다. 페이지 한 장 넘기세요. 넘기시면 나오죠. 다양성의 위기, 감소 원인.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인데, 자, 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생물 감소의 최고 큰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원인. 물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되는 겁니다. 일단 뭐 굳이 파괴하고 단편화를 구분을 좀 해주면요.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건 이런 거지. 벌목을 한다든지, 벌목을 하는 게 뭔데? 나무를 베는 거지. 또 어떤 거 있을까? 골프장 같은 거 건설하기 위해서 산을 막 갈아엎고 한다, 그냥? 보기엔 이쁘지. 운동하기 좋지. 근데
생명체들이 살아갈 공간이 뭐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우리 새만금 감척사항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영토를 늘린다 그러지. 좋지, 영토 늘리면. 근데 습지, 아까 갯벌이 굉장히 좋은 생태계라고 했잖아. 서식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메릭 같은 거, 간척사업 같은 거, 습지의 메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서식지의 파괴가 되는 겁니다. 뭐지 이거? 당황스럽네. 자, 그 다음에 습지 매립이고 선거기간이어서 그런가 봐. 습지 매립 이런 건 사실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편화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우리 서식지의 종류가 많아야 좋은 거잖아. 종류도 많고 넓어야 좋은 거잖아. 근데 걔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률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런 걸 단편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도로 건설 같은 거. 아니면 우리 터널 공사 많이 한다, 그제? 나중에 너희 고속도로 타고 가봐. 터널을 딱 만들잖아? 그럼 이쪽 서식지와 이쪽 서식지가 딱 분리돼 버리는 거야. 야, 우리도 그렇잖아. 좁은 공간에 갇혀 사는 게 좋냐, 넓은 공간에 사는 게 좋냐. 넓은 공간에 사는 게 좋지. 근데 도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 서식지가 단편화돼 버리면서 뭐 하는 거야? 여기와 여기가 분리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단편화되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럼 다양성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야. 좀 이따 할 텐데, 봐봐라. 단편화 얘기 잠깐만 좀 더 하면, 자, 이게 서식지라고 하자. 그럼 서식지가 있으면 이 주변을 서식지의 가장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서식지의 중심이라고 하면 되지. 야, 기본적으로 어디에 생물 종들이 많이 살겠노? 중심에 많이 살겠지. 산 깊은 곳에 들어가야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자, 단편화를 시키잖아? 단편화를 시키면 예를 들어 도로를 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 여기도 뭐가 돼버리노? 가장자리가 돼버리지. 여기도 뭐가 돼버리노? 가장자리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거나 하면 가장자리보다 어디가 서식지의 중심 면적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뭐 가장자리도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자리에 비해서 중심이 더 많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편화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중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야? 생물종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어떤 보존 방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통로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 그러면 여기서 일로 최소한 넘어갈 수 있잖아.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생태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태 통로. 그 생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단편화를 최대한 줄여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 및 남획. 사람들도 몸에 좋다고 하면 다 잡아먹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슴 뿔이 좋다 그러면 사슴이 남아나질 않죠.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시킵니다만은. 알겠니? 외래종 도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서식지를 이동시켜 주는 거. 외래종 도입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지를 이동시켜 주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거의 대부분이 사람 마음대로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야,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균형을 이뤄가듯이 생태계도 가만히 두면 자기들끼리 천적 관계를 형성해서 어느 정도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 서식지를 이동한 외래종이 생기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적이 없어지는 거야. 이 천적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왜? 천적이 없으면 양이 또는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지. 그럼 이 늘어난 수가 먹어야 되는 먹이는 또 급격히 감소하겠지. 생태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생태계 파괴 원인이 되는 거지. 다양성이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천적이 없으면 천적이 없는 건 우뚝 많아질 거고, 천적에 의해 잡혀 먹히는 건 낮아질 거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등하지 못한 게 되는 거잖아. 환경오염은 특별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되면 당연히 생물들이 살 수 없으니까. 이해되겠냐? 그럼 야,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이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제일 핵심 키워드가 이거죠. 절약.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 자원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걸 어쨌든 죽이고 없애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자원을 아껴 써야 되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에 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도 있고 재활용 등등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까 몸에 좋다는 거 막 잡아먹는다고 했지? 일단 뭐 해야 돼? 야생 동물을 뭐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되지. 그래야 생물 종다양성이 유지되겠지. 그 다음에 국립공원 같은 걸 지정해야지.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공원을 지정함으로써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게 해야지. 그린벨트처럼.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많잖아 등등 지정을 해서 뭐 해라? 유지를 시켜줘라. 그리고 요새 우리 유전적으로 능력이 많잖아. 그러니까 많이 그런 거 실제로 하지. 멸종 위기에 있는 거 인공적으로 교배해가지고 막 수를 늘려주고 하잖아. 그런 것도 전부 다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국제적 노력은 딴 거 없죠. 국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거야.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약속을 한다는 얘기지, 협약. 아까 대표적으로 왜 습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예전에 물새 이런 것들은 습지에서 많이 사니까 그걸 위해서 습지를 보호하자고 협약을 합니다. 그게 책에도 오나미 쳐줄래? 그게 람사르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 그게 이제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국제적인 협약인데 이런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뭐 해라? 생물종을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을 유지시켜줘라 라는 것이 보존 방안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볼까요? 뒤에. 자, 1번 한번 보자. 지금 가는 종 다양성이 낮은 거고요. 맞나? 나는 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기억볼게. 가보다 나가 더 안정된 상태 맞지? 왜? 다양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나가 더 안정된 상태게. 가보다 나에서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난다. 보면은 가보다 나에서 다양성이 높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 디귿. 가와 나에서 메뚜기가 사라지면 뱀이 사라진다. 자, 가에서는 메뚜기가 사라지면 개구리 사라질 거고요. 개구리 사라지면 뱀 사라지겠지? 근데 나에서는 그렇지 않지. 메뚜기가 사라져도 자, 뱀이 안 사라지는 이유가요. 뱀이 먹는 건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메뚜기 사라지더라도 거미를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거거든, 나가.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럼 답은 뭡니까? 3번입니까? 기억, 니은. 됐죠? 2번.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가 생물종이 적은 생태계보다 생태계 병행이 쉽게 깨진다. 그렇지 않죠. 이제 평행이라는 건 뭔가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당연히 풍부해지겠죠. 무분별한 외래종의 도입은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맞고. 대규모의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면 단편화되는 건데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의 면적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실제로 서식지가 살아가는 건 뭐죠? 중심인데 분할되면 분할될수록 중심의 면적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증가한다가 틀린 말이죠. 증가할 리는 없죠. 3번. 생물 다양성 높을수록 자원 풍부해지는 거 맞고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페니실린입니까? 뭐죠? 살리실산 얻는 거지. 그 뭐지? 아스피린의 주성분. 그러니까 틀렸죠. 페니실린은 항생제제. 어디에서? 푸른 곰팡이. 생물의 유전자는 생물 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그 병충해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유전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왜 포함 안 돼? 포함되지. 얼마나 중요한데 요새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요새는. 누에고치에 실 뽑아가지고 옷 만드는 사람 어디 있다고 요새. 그지? X. 자, 그 다음에 야, 4번에 뭐가 틀렸냐? 버드나무 껍질 항암제 알잖아. 맞지? 틀렸고 나머지는 그건 다 뭐야? 맞다는 얘기지. 목화에서 실 뽑고 나무로 주택 짓고 식량재료 휴식장소 등등. 답 몇 번? 4번. 4번 답은 4번. 5번 볼까요? 산을 허물어 도로를 건설했대.
뭐와 관계 있는 거야? 서식지를 파괴하고 단편화시키는 거야. 웅담을 얻기 위해 반달가슴곰을 뭐 했다? 죽였다 이 말인 거잖아. 뭐 한 거야? 불법으로 포획한 거야. 산성비로 인해서 하천과 토양, 기본적으로 산성비 자체가 뭐에 들어갑니까? 환경오염에 들어갑니다. 기억. 식용으로 북아메리카산 블루기를 들여와. 이거 뭐 한 건데? 서식지가 북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로 바꿔준 거지. 이걸 뭐야? 서식지 이동이니까 외래종 도입.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블루기를 잡히면 안 좋아합니다.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6번 볼까요?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뭐라고 했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6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대우림의 나무를 베어내면 그곳에 살던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이거 맞죠? 맞는 말이고요. 서식지가 단편화되면서 서식지의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종이 중앙에 사는 생물종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 틀렸죠? 내가 아까 말했지? 단편화시키면 가장자리보다 중심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틀렸습니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 하천 오염은 수중생물에게 매우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죠. 환경오염에 속하는 거지. 7번. 이거 뭐지? 외래종 이동. 안 적을게. 외래종 도입. 맞지? 8번. 자, 그림은 산을 뚫고 도로를 건설할 때 야생생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뭐라고 했지 내가 아까? 생태통로. 그렇지. 생태통로 역할을 한다. 생태통로. 생태통로는 도로 건설 등으로 뭐된? 파괴된? 맞나? 단편화된. 그지? 파괴된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9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보기 위해서 인들어 고르시오. 기업. 생태 통로 설치 맞잖아. 야, 습지는 매립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지? 안 되고. 쓰레기 분리 배출, 좋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디귿을 하면 리을도 되는 거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막 갖다 도입하면 안 된다, 그지? 답은 뭐야? 기업 디귿. 10번.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을 뭐라고 했죠? 람사르 협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람사르. 이게 이제 국제적 노력이었다, 그지?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서 뒤에 보면은 실전 문제 1, 2로 내가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 1 풀고 오답해서 모르는 거 확인하고 실전 문제 2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